변두리 역사 2018년 1월 14일 유럽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리투아니아의 카우나스시에 있는 한 기념관을 방문한다. 그리고 TV 카메라를 향해 스기하라 지오네라는 한 일본인의 업적과 그 시대 나치의 만행을 진지하게 언급한다. 하지만 아베가 극찬한 스기하라 지오네는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꼭꼭 숨기고 싶은 국가의 수치, 역사의 배신자 취급을 받았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큰 감사와 존경을 받는 2차 대전의 영웅이었지만 당시 독일과 한편이었던 일본에게는 삼국동맹조약에 흠집을 낸 대일본 제국의 망신거리에 불과했다. 오늘은 2차 대전 중 유대인 수천 명을 구하였지만 정작 본국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한 채 몇 안 되는 쓸만한 일본인 스기하라 지오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쉰들러, 중국의 허펑산, 그리고 일본의 스기하라 지오네, 이들은 모두 2차 대전 중 히틀러의 소나기에서 유대인의 도피를 도운 영웅이다. 스기하라 지오네는 1900년 일본 기후현의 야오스정에서 태어났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일제치하 조선 경성부에 부임한 부친을 따라 잠시 경성에 머물렀다. 이 시기 부친은 스기하라에게 의사가 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1918년 와세다 대학 영어과에 입학했다. 부모의 도움 없이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다가 1919년 외무성 관비유학생에 합격한 후 만주에서 근무했으며 독일어와 러시아어를 배워 러시아 담당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조선에서 군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1937년 핀란드 주재 일본 공사관 공사로 부임했다. 이어서 1939년 리투아니아 카우나스시의 영사로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당시 그의 임무는 소련이 독일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지 일본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한편 서유럽에서 리투아니아로 도망온 유대인 난민과 원래 3만 명에 이르던 리투아니아의 유대인 공동체는 유럽 탈출을 계획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마침 리투아니아가 1940년 6월 소련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소련 영토를 경유해 피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유대인들은 네덜란드 영사관의 협조로 아직 나치에게 점령되지 않은 남미의 네덜란드 영토에 갈 수 있는 비자를 받았다. 그러나 남미로 가겠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고 내일이라도 나치가 쳐들어올 리투아니아를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목상으로 남미로 가기 전에 통과해야 할 국가의 비자였다. 그리고 그 국가가 사실상의 목적지였다. 애초에 터키를 지나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것을 고려하였지만 터키 대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소련은 발트 3국에 있는 외교 공관에 철수를 강요했다. 비자를 신청할 만한 국가가 줄고 있었다. 결국 7월 18일 유대인들은 카우나스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본 영사관을 향해 달려갔다. 일본을 경유지, 아니 목적지로 삼은 것이다. 처음부터 일본 영사관이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남아있던 것은 아니었다. 일본을 돕던 폴란드 정보원의 탈출을 위해 소련의 압박을 무릅쓰고 남아있었을 뿐이다. 이 15명의 폴란드인에게 비자만 발급하면 바로 리투아니아를 떠날 작정이었다. 그런데 예상에도 없이 난민들이 일본 영사관에 몰려들면서 스기하라는 본국에 급히 전신을 보낸다. 영사 재량에 의한 통과비자 발급 요건 하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이를 거부한다. 이미 고베 등의 유럽 피난민이 쓰나미처럼 몰려들면서 그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다시 요청하고 답을 듣는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스기하라는 파면을 각오하고 일본 통과 비자를 수기로 발급하였다. 이런 결정은 즉흥적이 아닌 그의 평소 성품과 판단력에서 나온 것이었다. 스기하라는 1940년 8월 31일 베를린으로 추방될 때까지 한 달이 넘도록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유대인들을 위한 비자를 발급했다. 그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스기하라가 일련번호 2139번까지만 기재하고 그 후에는 기재를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스기아라는 카오나스를 떠나는 기차 안에서까지 비자를 작성했으며 기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본인의 서명이 담긴 서류 뭉치와 도장을 창밖으로 던져 피난민들이 스스로 비자를 완성하도록 했다. 당시 해당 비자는 가족 전원에게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약 6,000명으로 추산된다. 그가 발급한 비자로 목숨을 구한 유대인들은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대륙을 지나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일본 스루가에 상륙하여 다시 유대계 러시아인 공동체가 있던 고베시에 이르렀다. 그들 가운데 1,000명 정도는 미국과 팔레스타인으로 떠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하이 유대인 거주지로 송환될 때까지 일본에 남아 있었다. 명백한 정부훈령 무시이자 불법행위였지만 당시 외무대신 마스오카 요스케의 무기나에 스기아라 지오네는 파면을 면하고 독일에 편입된 체코슬로바키아 총영사로 부임해서 독일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런데 실수로 폴란드 망명정부의 장교를 만난 장면이 포착되면서 독일로부터 간첩으로 의심받았다. 이후 2차 대전이 끝날 쯤 체코슬로바키아로 진군한 소련군에게 체포되어 가족과 함께 8개월 동안 구금되었다가 일본으로 돌아왔다. 귀국하자마자 일본 외무성은 비자 남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퇴직을 통보했다. 당시 외무성에는 스기아라는 유대인들에게 돈 받고 비자를 발급했으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헛소문이 파다했고 일본 정부는 상부의 지시를 거스른 하극상 행위를 문제로 삼았다. 그가 구조한 수천 명의 생명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전쟁이 끝나고 스기아라로 인해 목숨을 구한 유대인들이 그를 찾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해당자 없음이란 답신만 돌아왔다. 이스라엘과 유대인 협회가 스기아라라는 성을 가진 외교관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당시 그 성을 가진 전현직 외교관이 몇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런 사람 없다며 딱 잡아댔다. 그러다 1969년 마침내 스기아라 지오네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1985년에는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야드바셈 상을 수상하고 예루살렘에 기념연판이 설치되었다. 이후 무고한 난민을 구한 그의 공로가 여러 번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 외무성에서는 그가 버블어긴 사실만 강조하고 공을 외면했는데 일본인의 근성을 생각하면 딱히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거기에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들은 유태인 단체에서 스기아라를 찾는 것을 공개적으로 방해하거나 그를 배신자로 몰아붙이는 온갖 못된 짓을 부렸고 결국 그가 죽은 지 14년이 지난 2000년에 들어서야 공식적으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오늘은 양심이 이끄는 대로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을 구한 일본에게는 배신자, 인류에게는 영웅이었던 일본의 한 외교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두리 역사